이제 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그 밀레니엄까지 불안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부터 이제 경제가 조금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냐면, 빨리 투자한 사람들은요, 2001년 정도 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분들의 사이클을, 3인자적인 사이클을 분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요래 가지고 2007년도까지 오게 되는데, 똑같이 집을 샀다, 땅을 샀다 하는 사람이 요때 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3년까지 사는 사람, 요거는 플러스 사이클이야. 근데 2006년도, 2007년도 샀다, 요거 마이너스 사이클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상황이, 자, 2008년, 2009년도에 뭐가 왔죠? 금융위 갔잖아요. 그죠? 요때 금융위가 왔어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죠. 그런데 요 바로 앞서서, 그러니까 요 지금 뭐 요런 사람들이 마이너스, 요 완전 마이너스죠. 그리고 요런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살살 좀 살아납니다. 그렇게 하면은 2010년도에 집을 샀다, 또는 이런 폭락의 시기, IMF 이럴 때 가장 먼저 떨어지죠. 근데 이래요. 항상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팍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지고, 이걸 보면 하방 경직선이라고 그러죠. 하방 경직선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쾅 이렇게 떨어질 때 이게 다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떻게 떨어지느냐, 요게 고당 요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근데 사람들, 야, 여 잡으면 대박이잖아. 아닙니다. 여 못 잡습니다. 첫 번째를 피하세요. 항상 이런 거 애들한테 꼭 가르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팡 떨어질 때 이거 피하시고요. 두 번째 떨어지는 요 시점쯤에 다 잡습니다. 이거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워런 버핏한테 배웠어요. 워런 버핏이 금융위기가 딱 터지는데 2009년입니다. 2009년 11월 달에 이 사람이 뭘 했는 줄 아세요? 이때 그때 다 가게 됩니다. 태양광 회사를 사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때 바닥이 7,900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때 이 나스닥이. 그런데 9,300에 사더라고. 그런데 요게 다시 9,300을 왔어요. 그랬을 때 이 기업의 가치가 3배가 뛰더라고. 주식은 똑같은데 주식 가격이 3배가 뛰더라고. 그래서 내가 배웠어요. 아, 이런 거구나. 자, 이래서, 자, 지금 보면 이런 증거들이 지금 곳곳에 나타나는 뉴스들이 지난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제가 계속 문재인 정부 시절의 실적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아주 신랄하게 막 드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었는 그 사람이 노멀인가 뉴노멀인가라는 책을 가지고 리포트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1학기에.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한 17장 리포트를 A4 용지로 해가지고 글자 크기 12로 해가지고 얼마나 까졌긴지 모릅니다. 제가 신뢰를 깠더니 제가 A+ 받았습니다. 좌파 교수님한테 17장에 걸쳐서 이건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경제라는, 이거 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한번 보세요. 소득주도, 자, 임금은 그냥 간단한 발상이에요.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임금을 올린다 이거지. 임금을 올리면 가게에 뭐가 많이 생기죠? 가처분 소득이 생긴다는 거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맞잖아, 그죠? 자, 월급 올려주면 뭐예요? 그 사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럼 증가를 하게 되면 이것이 소비를 진작을 시키게 되고, 이 소비가 올라가게 되면 통해가지고 경제성장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경제성장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미친놈이. 그래서 첫 번째 손을 댄 게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딱 줬더니 야간 뭘 낸 줄 아세요? 임금을 딱 올릴 때 첫 번째 게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 버렸어. 이래 돼버린 거예요. 돈이 다 이리 들어가 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은 가처분 소득이 소비로 나간 게 아니고 집으로 가버려. 그래서 이번 주 뉴스에 보면요, 지금요 영끌족, 그때 영끌 하지 말까 제가 계속 경고했죠.
거기다가 영끌족이라는 뉴스가 나갔고요. 그다음 또 어떤 뉴스가 나갔느냐면 한국은행으로부터 전년도에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를 빌렸었냐? 173조. 3조를 빌렸대요. 야, 정부니까 뭐 그냥 가서 야, 줘. 이렇게 하고 빌릴 수 있는가요? 그럼 정부는 뭐를 한국은행에 줬을까요? 채권요. 그걸 국채라 합니다. 맞죠? 국채 발행했다. 자, 국채 발행이 만약 점점 커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면 금리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근데 결국 국채 이 이자 누가 갚아야 돼요? 국민이 갚아야 돼요. 결국 이게 또 세수 아닌가요? 이 미친놈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곳곳에 기가 막히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선에게 이런 부분들 하려고 하면 이 뒷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노가다 기본 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 일당이요. 지금요. 25만 원입니다. 25만 원입니다, 지금. 남자 일당이 하루 25만 원이야. 그러니까 남자 써, 여자 써? 그 여자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로수 있잖아요.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작업차 있잖아요. 그 수신호하고, 그 다음에 교통 안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전 전부 남자였어요. 근데 그 누군지 아세요? 지금 다 여자야. 또 있습니다. 도로 까는 거 있잖아요. 도로 금 붙는 거, 그거 하루 일당 30만 원이거든요. 그것도 ABC인데, 그거 뒤에서 있잖아요. 멀리서. 그런 기술은 못 되고. 뒤에서 이렇게 차 한참 오기 전에 이게 수준한 사람 있죠. 그 점은 옛날에 다 남자였어요. 지금 다 뭔지 아세요? 다 여자야. 임금이 3배 차이라거든. 여자는 10만 원 주면 되는데. 이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작은 데서 곳곳에서 지금 이러한 어떤 부분들의 어떤 피폐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렸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이 영끌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용불량자들이 엄청나게 생기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똑같아요. 이때도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이때도 똑같은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 나오는 뉴스가 제가 2008년, 2009년, 97년 IMF부터 2001년 사이에 접했던 뉴스하고 동일한 뉴스가 지금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이게 똑같이 3번의 또 위기 동안에 왜? 제가 이거를 해봤기 때문에 신문 색깔을 꾸준하게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 자, 이렇다고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뭐 그렇다고 쳐요.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자꾸 60도 이상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며칠 전에 새해야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맞다. 이제 63이다. 63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생각 안 듭니다. 하는 행동도 아직까지 46입니다. 이제 작년에 45이었거든. 그래 원래 이제 46입니다. 아직까지. 그래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4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요 동안에 2020년에 코로나가 오게 되죠. 그래서 2022년에 23년에 정치죠. 봄에 정치고 이제 2024년 부동산 버블이 급속도로 내려앉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몇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부가 너무너무 힘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아닐 것 같고요. 2026년, 2027년 상반기쯤 돼야 어느 정도 좀 돌아가지 않겠나. 현장 소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더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걸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는 게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보통 무지랭이들한테는요, 이때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눈에 말입니다. 불을 켜고 찾아야만 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돼요. 이때 기회를 놓치면은요, 또 여기서요, 10년 뒤에 기회가 올지 20년 뒤에 올지 기회를 모릅니다. 왜? 지나와 보면, 에이씨, 그때 할걸. 아이씨, 그때 할걸. 항상 그래요. 근데 저의 타임 스케줄 상에 이런 2025, 2026년에는 엑시트 할 것들이 꽤나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작년 연말 올 초에 이렇게 이런 만남들이 이어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터널을 지나왔지만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큰 틀에서는 잘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환율도 지금 뭐 1450원 또 1460원 1500까지 갈까 하다가 지금 1500까지는 안 가고 지금 잠시 좀 주춤을 좀 그리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올해 소비 진작 물 건너갔습니다. 경제 성장률 1.4% 가는데 제가 죄송하게도 1% 되면은 많이 됩니다. 왜? 이거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죠. 왜 한국은행에 173조나 빌려야 되냐라는 거죠. 이런 거요. 한 번 올라간 국가 예산이 내려오는 거 역사 속에 없다 그랬죠. 제가 분명히. 340조에 받았거든요. 이게 612조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그러면 이게 이만큼 우리가 GDP가 폭증했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이렇게 폭증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매출이 100조에서 200조 나야 되고 200조에서 400조 났냐 이 말이지. 설령 삼성전자 일부 기업들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에버리지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자, 최저임금을 올렸어요. 최저임금을 상승을 시켰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최저임금 상승시켰다 칩시다. 그러면 식당에 있는 우리 가서 밥 먹는 밥값도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야 되는데 쉽게 잘 올려요, 못 올려요? 못 올렸잖아요. 시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뭐 해야 돼요, 지금? 문 닫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막 오르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금리가 거의 뭐 제로에 수렴하다시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금리가 오르게 되니까, 금리 올리면은 집주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월세 올려요, 내려요? 올리잖아,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돼봤자 실질적인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었다 안 늘었다? 안 늘은 거예요. 이런 안 늘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말하면 선전선동에 뭐 집값이 오른다 계속 그렇게 뉴스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런 구조들이 내가 지난 30년 세월 동안에 똑같은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똑같더라고, 이 메커니즘이.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이렇더라. 텔레비에 아파트 뉴스 아파트 광고 나오면 그거 좀 끝난 거예요. 무조건. 텔레비에 있잖아요. 아파트 광고 나오면요, 그 부동산 시장 끝난 겁니다. 무조건. 그래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잘 될 때 뭐 하려고 TV 광고 냅니까? 아파트 잘 팔리는데.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근데 아파트 처음으로 2008년도에 누가 중앙건설이었어요. 결국 부도났어요, 그거. 근데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게 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결국에는, 어느 날 보니까, 그동안 안 나왔어. 아파트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파트 광고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결국 나오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국이 좀 초토화, 지방은 그냥 아주 아작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여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가지고, 거기다 이제 환율 출구까지.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이 얘기 나와요. 어제 이제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3사가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 너희 신용등급 하락할 수 있어. 라고 경고 메시지가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무조건 하락합니다. 3월 안 걸릴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3월 안에 하락합니다. 그렇게 하고 반대로 이런 어떤 우리가 상황을 틈타서 참 웃기는 얘기. 우리가 누구한테서 반도체를 가져왔나요? 원래
일본으로부터 우리 반도체 가져왔습니다. 주도권을. 근데 다시 일본은요, 대만과 TSMC가 손을 잡고 반도체의 르네상스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찌그러져가지고요, 시기 다 놓쳐버리고요. 참 웃기는 얘기가, 대통령은 저렇게 딱 가다 놔놓고, 지금 열을 뒤면은 누가 취임하죠? 트럼프 취임하는데, 그거가 딸랑딸랑 해야 될 주체는 안 가고, 뭐, 의원단을 보내가지고, 뭐, 가가지고, 기시 씨달 까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아버지가 가가지고, 그 집에 상대 집 아버지를 만나는 거 하고, 아가 가가지고, 그 집 아버지를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상식 아닙니까, 이거? 또 이렇게 안타깝게도 실기를 하고 있는.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엄청난 마이너스 사이클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12월 29일 날 아침 9시 16분인가요? 179명이 죽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영적으로 영안을 열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신 거예요. 이 179명 돌아가신 분들,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얘기에 동감을 합니다.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179명 돌아가신 분들, 하나님이 모으기에 참 애마에 쓰셨습니다. 2명만 살리고 다 죽이쁜 거. 이 사람들의 3인자적 사이클을 들어가 보면 다 죽을 놈 한 곳에 다 잘 모아십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 다 그래 죽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정치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무엇이 파괴되면 이런 일이 생기냐면 질서입니다. 질서. 이 질서가 파괴되면 역사는요, 반드시 심판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곳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아무튼 지금 AI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도 지금, 아마 2025년에도,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AI에 다시 애플이 이제 다음 그 제품에, 삼성은 벌써 였죠. 그 S16인가 거기 벌써 AI였잖아. 그죠? 근데, 아직 애플은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어떤 부분.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어떤 그 시장은, 그 판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계성에 부딪혔는데, ESS 전기저장장치다 해가지고 이런 어떤 부분들도 또 이것조차도 중국이 싹쓸이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율이 지금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어때요? 현대제철, 우리나라는 뭡니까? 인가공구가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수입되는 원가 자체가 비싼 거예요. 그러면은 인가공을 해가지고 팔면 환율 높다고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들어오는 원가가 비싸. 그럼 이거 마진 붙여서 팔아. 그럼 어느 놈 사주나? 안 그렇습니까? 그럼 당연히 환율이 오르는 것만이 지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1,400원, 1,500원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한테는 지금 최고의 악재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는요, 줄기세포가 근한 나오고 외친 지 10년 만에 황우석 박사 사건 아시죠? 그 사건 이후에 드디어 이제 시장에 많이, 알려지고 많은 치유, 심지어는 뭐 뇌전증, 뇌졸중, 그 다음에 파킨슨병, 그 다음에 우리 그 치매까지도, 이 어떤 그 각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를 통해서, 치유의 어떤 길이 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무안 그 공항의 그 여객기 그 사고는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금 내란 수계로 몰아가지고 가는 어떤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거를 가지고 뭐, 자꾸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는데, 더 뒤져봐야 좀 곧 저걸 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엔비디아가 지금 새롭게 어떤 점 찍었던, 이 지금 해나가는 방향이 바로 이 AI. 그리고 AI를 통해서 핵심이 바로 뭐냐면 로봇입니다, 로봇.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새해가 탁 바뀌는 그 순간에 뭘 했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을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작년만 해도 뭐 8만원, 6만원, 7만원까지 내려갔던 게 지금 24만원 와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삼성전자 주식이 아니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식을 아직 사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해서 오준호 지금 이 정도 가격 되면은 이제 한 10,000배쯤 되지? 우리 그때 2,500배 했잖아. 그치? 이 정도 가격 되면 이제 한 10,000배쯤 됩니다. 오준호 박사가 그 카이스트에 500만원치인가? 그 당시에 500만원인가 400만원 그 주식을 기탁을 합니다. 그게 2,500배가 늘어납니다. 200만원인가 500만원 모르겠다. 200만. 기억나시죠? 그게 2,500배가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이제 10,000배면은 200만원이 얼마 됐죠? 2조 됐대, 2조. 2조 됐습니다, 2조. 참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고 최선 다하는 게 방법이 아니고요. 반드시 시대 흐름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그런 일은요, 꾸준히 하십시오. 이 시대 흐름만 제대로 타면은요, 그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미래와 내리 3대 아닙니다. 10대까지 바꿔봅니다. 한 500년 바꿔본다니까. 그래서 명문가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한번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이제 5천만에서 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지금 뭐 난리인데요. 지금 이제 25일 되면은 이제 관세 25% 일괄적으로 올려버리겠다. 지금 트럼프가 막 빵빵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멕시코에도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미국 수출을 했는데 거기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 관세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멕시코도 거기 대상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동차도 현대차도 별로 안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뭐 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끌로 인해 가지고 현재 지금 또다시 그 11년 만에 임의 경매가 14만 건이 현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11년 만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1년만 빼봅시다. 그러면 2024년이니까 11년 빼면 어떻게 되나요? 2013년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도. 근데 이거보다 더 늘어날 겁니다. 어찌됐든 간. 그래서 사람들이 똑하죠. 할 걸. 그때 연끌하지 말 걸. 끝나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이건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따로 또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올해도 경매가 증가세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이기도라고 신문에 나왔는데요. 서울의 아파트조차도 지금 현재 2년 만에 그 경매 숫자가 4배 이상 폭증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올해도 아니에요. 더 기다리세요. 올해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까지는 못 보고요. 아마 올 연말도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제 사정으로 지금 대구에 아마 반값 아파트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아파트 반값 정도까지가 나올 것 같아요. 왜? 대물 물량 못 버틴다. 무조건. 그것 때문에 나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할인하는 건 한 30%, 공적으로 한 30% 정도까지는 나와요. 이건 왜냐하면 제가 그 SK 리더스비로 30% 할인해서 샀거든요. 이건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저건 아니에요. 그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분을 말을 하는 거고, 그거 말고 대물로 결제를 한다니까요. 하청업체들에게. 그건요, 그 회사가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대물 물량들이 나옵니다. 이 대물 물량은요, 50%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제가 두산이부터 제니스를 마이너스 55%에 사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상사에 가시나요, 이게? 분양가에 마이너스 55%. 그게 25까지 다시 5배 붙어.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근데 이제는요, 빼도 박도 못해요. 과거에는 그나마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왜 이걸 더 빨리 이런 속도가 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제도가 과거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더 놀라운 족쇄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값 아파트가 나오는데 공시지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집니다. 그럼 뭘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부분.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공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세계 제일 부자가, 우리나라도 한 창업부가 10년 새, 2배가 증가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창업부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창업에, 코파운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동조하는 투자자로 인해서 아직 우리나라는, 뭐,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별로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 화장품 마녀공장이라는 화장품 회사 있죠. 그 회사를 LNK 파트너스가 3,700억을 주고 샀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이제 투자사들이,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만약에 어떤 우리가 지금 요렇게 적은 모임이지만, 그리고 또 뭐 다 해봤자 한 20 몇 명, 뭐 전체 투자 다 해봤자 한 40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한 번 구르고 두 번 구르고 세 번째, 아니요. 한 번만 구르면 돼요. 두 번째 정도만 딱 구르면은요. 벌써 그냥 모일 수 있는 자금이 순식간에 55배가 금방 모여요. 금방 모여요. 그럼 나중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내가 0.1% 가지고 1% 가지고 지분 2%를 가지고 있던 이런 회사를 만들 겁니다. 투자회사. 그게 무슨 파트너스. 그게 지금 현재 미래에셋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은 전혀 안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주주로서 1% 이상 가지고 그걸 보통 대주주라 합니다. 사람들이 대주주 가면 굉장히 많이 가진 줄 알아요. 아닙니다. 감사보고서를 내는 기업에 1%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낸다는 뜻은요, 다트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외부 감사를 받아가지고 그걸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지분 1%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 대주주라고 보통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간에 내년 새 병장 월급이 205만 원, 우리 아들보다 더 받는다. 중위보다. 우리 하면 좋겠노? 그런데 더 웃긴 얘기 해줄까요? 이러니까 이게 나라가 참 큰일 난 거예요. 새 병장 월급 205만 원인데 우리 아들은 월급을 3개월에 분할해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 정부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이거 뭐 말 듣게 생겼습니까 이거? 군인들이? 그건 무슨 돈으로 줘? 200만 원. 그만한 사람. 그게 예산이라 하는 명목이 있어요. 집회 때는 목록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소위들, 초임 장교들이, 그러니까 육사 지금 완전 인기 다 떨어졌다. 경찰대? 안 가! 이해되세요,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의 어떤 다양한 계층 간에, 직업 간에, 이 젊은 세대들을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소득주도 경제라는, 이 미친 이 짓거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런 원인들을 모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오늘만 얘기를 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윤석열이는 대통령 꼼짝달싹도 못할 거다. 내가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근데 수도시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 된다. 자, 2년 6개월이 지나, 그러면 우리 이거 한 3년 됐네, 벌써. 맨날 2년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보세요. 2년 6개월 지났다 그래요.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된다. 근데, 윤석열이 별로 할 거 없다. 아무리 해봐라 되는가?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180석, 여소야대, 그거라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여대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총 GDP 자체가 한계가 있어 없어요? 맞잖아요. 근데 무슨 재주가 있냐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니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끊임없이 탄핵을 남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 전부 다가 경제를 모르는 거야. 금융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자꾸 옳고 그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윤석열이 아닌 윤석열이 해랩이라도 답 없어.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도 잘할까 봐요. 천만의 말씀. 기껏 잘하는 거예요. 후대 돈 땡겨와가지고 미리 땡기 쳐먹는 거야. 빚은요. 그렇잖아요. 회사는요. 소도 잡아먹는다고. 내년에 그 밭을 갈
전기질을 할 소가 있든가 없든가 간에 외상으로 소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다 때려쳐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고, 자, 이게 137조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렸다. 이거 누구 때문에 빌린 거냐라는 거죠. 원인이 어떻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어프로치 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저부 이거 먹통을 줬다. 이거 금융교육 새로 해. 그래서 입법을 해서는 안 되고요. 역사에 후손들에게 쪽팔리지 않을 입법을 해야 되는데 관심 없어. 그냥 당리당리에 놀아나는 거예요. 이게 정치 저지라고 정치 후진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전 세계 부자는 이제 1등은 머스크입니다. 앞으로 이거는, 10년 내내 안 바뀔 것 같아요. 1등 부자는 머스크다. 올해는요, 머스크는 더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머스크는 원래 그 스타링크가 더욱더 빨라집니다. 참, 이 얘기 하더라고. 이철호 대표가. 제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해 나오는 과정에서 정말로 더욱더 확신을 가졌다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우주 인터넷이랍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의 구상을 실현시키는데 막대한 영향을 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까지 겪었던 시대보다 완전히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얘기 나와요. 뉴스에 이제 이런 게 5G가 9.2%가 빨라졌다나 속도가 우리나라 5G가 헛소리 삐삐 했었던데 이미 다 뺏기는데 할 거 뭐 있노? 돈이 안 되는데. 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 아무튼 간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마녀 공룡 이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게 별로 크게 돈 되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헬스케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뷰티, 이런 쪽들도 하여튼 간에, 각각 개별적으로는 하여튼 약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이것도,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월마트에서 1600kg를 실어나르는 드론. 이건 드론이에요. 드론은 뭐냐면, 드론의 구동은 엔진이 아닙니다. 드론의 구동은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무인 항공기의 구동은요, 엔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직 이 부분도 무한하다라는 부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기회가 되면 하여튼 원래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올려드린 내용인데 요것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을 사서 11년을 버텼더니, 제가 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46억이 됐대요. 1380만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주제를 바꾸는 그런 얘기입니다. 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라는 정의를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실질 사례라서.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했어요. 투자해놓고 보면, 궁금해하면 뭐 한다 했어요? 실패한다 했죠. 그죠? 분명히 제가 이 얘기를 20년 전부터 외치고 있습니다. 보지 마라. 듣지 마라. 그래서 제가 비상장이 최고의 투자 수단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하면요, 왜 마음이 시끄러우냐? 맨날 재산세 나오잖아. 그죠? 이 마음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그와 관련해 의료보험료 자꾸자꾸 오르잖아. 이게 자꾸 눈에 자꾸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11년을요, 버텼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원칙이 3가지가 나와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으면 해서, 이거 꼭, 저걸 했는데, 계좌를 용도별로 나눠가지고 장기 투자용은 보지 않았대요. 엔비디아를 처음부터 장기 투자를 필요했대요. 안 바쁠 때, 봤으면은요, 이 사람이 한 2억 원이면 난리 났다. 1380만 원이 20억 됐으면 여러분, 안 팔 사람 있나요? 그죠? 그렇지. 근데 정말로 이런 어떤 때가 되고 기회가 되거든요. 이걸 꼭 생각하십시다. 이걸로 내 인생이 바꿔질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돈이면 내 인생이 바꿔질까? 내 인생이 바꿔지면 자연적으로 내 가문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의를 아예 내렸잖아요. 제가 얼마나 했습니까? 현금 얼마나 했습니까?
30억입니다. 현금 30억. 뭐, 건물 100억 필요 없다니까요. 건물 100억짜리 있잖아요. 30억 안 들어도 사요. 건물 100억짜리. 그렇게 하니까, 현금이에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현금이 세금 낸 돈이라 해야 돼. 세금 안 낸 돈이 꽝이야. 그것도. 현금 30억. 이거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현금 30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돈이 어떤 상태로 해야 되느냐? 세금 없어야 돼. 또 있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요. 노출 안 돼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노출되는 순간 시끄러워. 여러분 만약에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17억 돈이 생겼다 칩시다. 근데 누가 4개 붙어 그러면 사돈에 8천억까지 와가지고 다 날립니다. 노출이 안 돼야 돼. 노출이. 이해되세요? 노출 안 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성격에 맞지 않는 초단기 거래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단타라는 거예요. 그 단타의 위험은요, 사실은 수익을 적게 내고 마이너스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습관에 빠지면은요,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을 가볍게 하는 속으로 빠져들게 돼서 그게 사람이에요. 습관의 길이들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의 투자 원칙을 좀 제대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투자하는 그 대상이 유행이 지난 뒤부터는 기본적으로 다시 물타기를 하다가 다시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렸죠. 융복합이 돼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랜만에 쓰니까 ET다. 그 다음에 BT다. 그죠? 그 다음에 RT, ST, AT, 뭐, 이렇게. 하여튼, 이게 저기 뭐, 이렇다 칩시다. 중간에 FT 빠졌네. Financial Technology. 이때 이미 Financial Technology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왔는데, 자, 한번 보세요. 어느 게 먼저다라고 지금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야, 여기에 도대체 뭐가 올까? 제가 궁금했거든요. 여기에 뭐가 올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정의를 합니다. MT가 옵니다. 499만 원으로 MT 크루즈 여행 가자가 아니고요. MT가 옵니다. 모멘티 테크놀로지가 옵니다. 인간 행동입니다. 행동. 제스처 인터랙티브 비디오라는 인간 행동의 그 혁명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왜? 여기는 오류가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로봇도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우주 항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AI 혁명이 불러주는 이런 어떤 부분,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핫한 거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누가 IT, 제조, 이 기계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지. 사실은, 바이오테크놀로지도 지금은요, 회사는 조금 안 되는 시기예요. 비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에너지 테크놀로지는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태양광 투자한다, 원자력 투자한다, 예를 들어서 풍력 투자한다, 무슨 뭡니까 조력에 투자한다 해 마라. 이런 거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무시해버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이 AI 혁명에 와가 있는데 이런 어떤 수명들 자체가 그래요. 그 지금 우리가 사실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부분에 집중했다. 로봇. 근데 로봇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이미 지금 제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벌써. 그 뜻이거든요. 이게 벌써 제품이 벌써 나와 있다고요. 인간을 따르는 뭐 휴머노이드? 그건요, 진짜 여러분들이나 저나 투자의 대상으로서 요원한 얘기예요. 이건 뭐 중소기업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이미 사실, 이것도 사실 저는 같다고 봅니다. 왜? 나올 만큼 다 나와버렸어. 더 나올 것도 없고. 뭐 가속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거의 다 가버린다고 생각해요. 이것도요, 이미 있잖아요. 어지간히 갔다고 생각해요. 요거밖에 안 남았다고 봐요, 저는.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밖에 안 남았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융복합적으로 믹싱이 되겠죠. 몇몇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저기에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주 항공, 그 다음에 또 방산,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점점 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어떤 부분들의 어떤 시대 흐름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가고 있고, 하여튼 2025년, 어려운 어떤 시장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이런 중심을 잡고, 여기, 11년, 오늘 한 해 한 해를 생각을 하면은 11년은 진짜 엄청난 시간이고 엄청난 인내의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지나고 난 11년은요, 예, 금방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어떤 인생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는 그런 어떤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됐으면 좋겠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가장 하기 어려운 투자는 시간 투자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언급합니다. 그 시간 투자는 곧 인내 투자입니다.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시대 흐름과 방향에 맞췄을 때 반드시 그게 응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리고 시대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 기사, 그 엔비디아 기사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면 야가 엔지니어였더라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가 확신을 가졌더라고. 그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야가 이제 그 기술 개발 엔지니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더만.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다 그냥 하고는 보지 않는다.